벤처기업, 일반 기업 너무 달라요. 일반 기업은 시중의 기업, 벤처 기업 받았다 그러면 스페셜 기업, 벤처 없다 그러면 시중 기업. 뭘 하더라도 쉽지 않다. 참 왜 이렇게 산 넘고 바다 건너냐. 벤처 기업은 어려운 거 가면 부표를 놔주고 산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엘리베이터도 또 놔주고 등등등. 이런 게 벤처 기업이라는 거죠. 온갖 숫자로 나타나지만 벤처 기업은 다른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 좁아졌으니까. 좁힌 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800만 개 기업 중 0.5%. 들으면 좋겠죠. 0.5%에. 업종 불문하고 들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들어가기를 저는 강추해요. 제조업,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전통적인 데인데 지금은 도소매, 건설, 운수,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의 업종들이 다 들어옵니다. 확산돼 가고 있다는. 심지어는요, 음식점, 벤처 음식점이 있어요. 왜 벤처를 받냐? 다른 데 스페셜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사업계획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사업계획서는 여러 가지 과정, 훈련, 부상, 재활, 고통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옮겨 적은 것 뿐이에요. 누가 놀라운 대학의 교수님이, 놀라운 대학의 박사님이 쓰면 합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하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희망하는 것이 억대급과 5천만 원급 정도 되는 이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력, 매출, 기술력.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님의 경력이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스타트업이거나 사업을 진행하시는 우리 대표님이라면 바꿀 수 없잖아요. 굳이 할 수 있다면 팀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대표님을 바꿀 수는 없죠. 매출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살펴볼까요? 매출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통제 가능하고 노력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거냐면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는 IP라고 하는 특허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인증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보통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대 1이라고 간주를 한번 해볼게요. 1000개 기업을 뽑는다면 10,000개 기업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탈락하냐면 9,000개 기업이 탈락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경쟁률이 10대 1이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5대 1도 상관없고요. 밀려 들어오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는 1차 평가예요. 2차 평가는 어떤 거냐면 대면 평가죠. 대면. 1차 서류 평가에서 대부분 다 90%가 탈락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인력과 매출은 내가 조절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조절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6개월, 1년, 2년 걸리는 이런 일들이 인력과 매출을 구성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특허와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허의 개수가 핵심이고요. 인증의 개수가 핵심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서류 싸움을 하는데 대부분의 서류가 밀려 들어오는데 심사평가위원들이 밀려 들어오는 서류 두 가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하나는 서류예요. 신청 서류. 하나는 뭐냐면 우리 스펙이라고 하는 기술력이에요. 가점이라고도 표현되는 것, 이런 것. 특허와 인증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청서 볼까요? 사업계획서 봐요? 대학을 갈 때 스카이를 가는데 실력이 만약에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무엇부터 보냐면 그가 갖고 있는 다른 평가 요소들, 가점이라고 한번 해보는 것들. 우리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카이급, 인서울급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술력이 가점 점수 평가라고 하는 것들. 특허가 얼마나 있느냐? 인증이 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라고 하는 그런 인증이 얼마나 갖춰 있느냐가 가점이라고 표현되는 것. 이 서류 안 보고
이거 있는 것들만 추린다는 거죠. 추려내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만 이 기술력이 하나도 없는 기업이 있고 기술력이라고 표현되는 특허가 몇 개 있고 실용실현 디자인 상표부터 해서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재 부품 GMP 헬스업 이런 온갖 스펙이라고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중에서 사업계획서 안 봐요. 90% 안 봅니다. 1차 서류에서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바로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이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기술력이 특허와 인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인력을 현재 뭐 2명, 3명, 4명을 무진장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출을 갑자기 무조건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예외적인 것을 빼놓고는요. 바로 핸들링 가능한 것들은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특허라고 하는 것,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결정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의 핵심이에요. 비록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은 솔직히 특허라든가 뭐 인증 이런 것 없이도 열심히 하면 대부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대표님께서 나이스하고 조금만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천만 원급, 억대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 될 수 없어요. 뭐 매출이 얼마 안 되고 스펙 갖고 있지 않은데 기술력도 없어요. 특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깔끔해요. 서류에서 그냥 탈락됩니다. 대부분. 서류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대면 평가에서 특허부터 시작해서 온갖 스펙들을 잔뜩 포진한 업체랑 경쟁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의 지름길, 합격하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증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R&D부터 시작해서 창업 패키지, 그리고 어디까지냐면 각종 바우처, 이런 것들에 이런 인증 점수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 이걸 기술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따져보세요. 대표님께서 신경 쓰기만 하면 이와 관련된 인증들은 대표님이 탑재할 수가 있어요. 특허 사업 열심히 하시는데 특허 하나도 하지 마시고 없이 하지 마시고 등록된 특허부터 시작해서 혹은 실용신안, 디자인, 심지어는 IT 기업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들이 우리 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의 결정판입니다. 이런 것 하나도 갖추지 않고 인서울급, 5천만 원급에 혹은 억대급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그냥 꿈은 경쟁률이라 높이는 거고 공무원들의 힘을 그냥 힘들게 하는 거니까요.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면 도전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 내가 진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업하는데 돈이 없어. 단지 돈이 없어. 경쟁력도 없는데 그냥 특별한 부분이 없는데 그냥 뭐 하나 만드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그냥 5천만 원 저 돈 받으면 내가 사업할 수 있겠어.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표현할 때 이 지원은 본질은 뭐냐면 투자입니다. 투자.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국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5천만 원을 나한테 지원이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투자해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 대표님이라면 참 경쟁적이지도 않고 뭔가 차별화되지도 않은 곳에 투자하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나라면 투자하지 않겠다 한다면 국가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런 데라면 정말 나라면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데 국가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러한 기술 스펙 갖고 있지 못하면 탈락하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5대1이 아니라 10대1 정도가 요즘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력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기술력 중에 핵심이 두 가지로 따진다면 저는 단연코 특허와 벤처라고 따집니다. 벤처. 특허와 벤처를 땄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에 무조건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특허와 벤처 없이 가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하늘이 낳은 천재, 대한민국의 두뇌,
온 우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천재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이런 거 없어도 이걸로 이미 결정되지 않습니까? 매출이 없더라도요. 이미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런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대표님이라면 특허와 벤처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발 뒤로 꺾든 어떻게 잡든 간에 그냥 올가미로 하든지 간에 벤처를 취득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의 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준비된 도전만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있고요. 정부 지원 사업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업을 하는 내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창업한 지 3년 된 기업만이 아니라 10년 된 기업도, 20년 된 기업도, 30년 된 기업에게도 정부 지원 사업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시작해서 7년 이내의 기업에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래된 10년, 20년 된 중장년 기업에 기회가 없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기회가 좀 다르다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요. 사업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셔서 성공하는 우리 대표님들 되시길 빌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 자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거는 일종의 무상 자금이에요. 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고 있죠. 금융 지원.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뭐 정책 자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무상 자금은 갚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정책 자금은 상환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거가 있냐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법률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법인세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법인세 혹은 개인기업은 종소세라고 표현하죠. 종소세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석사조라고 하는데 부동산 취득세 혹은 재산세까지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마무리해서 이야기할게요. 금융지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융지원은 하나는 운전자금으로 표현을 하고요. 하나는 시설자금, 부동산 건축, 기계정비에 대한 시설자금을 표현합니다. 운전자금은 작게는 몇 천에서부터 몇 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한 10억 원까지 이르는 자금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시설자금은 한 몇 억에서 최대 한 40억 정도까지 이르는 자금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토지, 건축, 기계장비까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세에 대한 지원은 5년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 디테일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 5년을 법인세 감면을 최대 100% 혹은 뭐 50% 이렇게 감면해주는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감면도 마찬가지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최대 75%를 감면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이 내용들이 가능한 것들은 바로 벤처기업 인증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어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대표님은 뭐 세금 낼 거 없는데 이러신 대표님도 있겠지만 어느 업종의 대표님께서는 나는 자금이 제일 중요해. 그래 자금도 중요하지만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 남다른 기술력도 있고 뭔가 좀 탁월한 부분들이 있어. 나는 무상자금을 국가의 무상자금을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수억 대까지 내가 할 거야. 라는 관점에서의 대표님이 각기 다를 거고요. 어떤 대표님은 1, 2, 3, 4 모두 한 방에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대표님이 있는데 모든 사항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의 무상자금, 그리고 금융지원 정책자금, 법인세, 종소세에 대한 감면 혜택, 취득세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의 공통점은 바로 벤처기업 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좀 디테일로 들어간다면 법인세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업종을 국가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법인세 종합소득세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득세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12개 업종, 12개 업종을 법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의 공통사항이 바로 벤처기업 인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의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사조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를 한 방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내내 1년, 3년, 5년 내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바로 벤처기업 인증이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라이센스는 똑같습니다. 겉보기의 라이센스는 똑같은데 내용이 좀 달라요. 예비벤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재, 스카이, 이공계, 교수, 하이테크 기업, 대한민국에 몇 개 없어요. 생각하지 마시죠. 두 번째, 연구개발 기업도 많기는 하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연구개발 기업이 만약에 있다면 아주 극소수의 대표님만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혁신성장 벤처, 투자 벤처. 그런데 투자 벤처는 적격 투자기관이라고 있습니다. VC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거기서부터 5천만 원의 이상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벤처를 받는 거라 이것은 오늘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핵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표님이 내가 길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핵심은 혁신성장 벤처입니다. 이런 경우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혁신성장 벤처는 한 두세 달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 3개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장 1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투자 벤처는 2개월에서 길어야 3개월이면 끝납니다. 기간적으로 본다면 투자 벤처는 짧은 기간에 끝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적격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이야기를 나중에 풀어보려고 하고요. 오늘의 혁신성장 벤처, 이것을 저는 표현하기를 정통 벤처, 가장 일반적인 벤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벤처가 바로 혁신성장 벤처인데 어떤 기업이 2, 3개월밖에 안 걸리고 어떤 기업이 1년 걸릴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기술력이 정말 별로 없는 기업.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소매라고 할까요? 도소매. 혹은 음식점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런 기업은 때로는 1년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요.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도소매도 벤처가 될 수 있고 음식점도 벤처가 될 수 있고 인테리어 건축 시공도 설비 시공 심지어는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 이런 데도 벤처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고도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벤처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그런 업종에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받으려고 대표님께서 노력하신다면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1년 걸린다. 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제조기업, IT 기업 정도까지 봤을 때는 제조 IT 기업 중에서도 기술력이 좀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시간이 점점 짧아질 거고요. 제조 IT 기업이지만 기술력이 별로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은 시간이 점점 길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벤처기업은 창업한 지 3년 이내 혹은 몇 년 이내에 된 기업만 벤처 인증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벤처기업은요. 10년 된 기업, 20년 된 기업, 심지어는 30년 된 기업도 벤처 인증을 갖고 있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기업도 정부의 R&D 지원 사업이나 무상자금, 기술개발 사업을 도전할 수 있고요. 혹은 오래된 기업이 아직은 매출은 크지는 않지만 기술력도 단단해요. 그런데 벤처를 갖고 있으면 5천만 원 정도의 무상자금, 수출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혹은 혁신 바우처 같은 무상자금 이 프로젝트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은 만약에 뭐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법인세나 부동산 취득세라고 하는 관점에서까지 일석사조에 해당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벤처기업 인증이 필요하겠지만 10년, 20년 혹은 매출이 100억, 200억, 300억 정도 되는 기업도 벤처 인증을 갖게 되면 특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은 업력이 얼마 안 된 기업이나 오래된 중장년의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은 탑재해야 될 중요한 솔루션의 하나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받아도 법인세를 무조건 감면받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있고 상담 현장에서도 있는데요. 말씀드릴게요. 벤처기업 인증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법에서는 18개 업종, 18개 업종에 반드시 돼야 됩니다. 18개 업종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냐면 도소매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법인세 감면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봤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여기는 받습니다.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 18개 업종에 들어가는 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인 것처럼 음식점도 받을 수 있어요. 법인세 종합소득세 감면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도 저는 때에 따라서는 벤처 인증 받는 거 추천드립니다. 강력하게요. 또 이런 질문이 있죠. 이건 법인세에 대한 건데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여기에 포함돼서 재산세까지 포함되는데 부동산 취득세 감면되는 업종들이 있는데 해당되는 업종은 아시는데 특이한 업종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통신 판매하면 안 됩니다. 도소매 당연하게 취득세 안 되고요. 전자상거래도 안 되고요. 음식점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되는 업종들이 제조업, 건설업, 또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연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정부 지원 자금만이 아니라 금융 지원, 또 법인세, 부동산 취득세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는 정말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오늘은 일석사조의 정부 지원 제도와 함께 그 핵심에 벤처기업 인증이 있다는 것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서 내가 처해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든지 최대한 노력하셔서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시는 우리 대표님 돼서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도 받고 사업도 새 많이 번창하시면 좋겠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절세가 날아간 사례 40세 대표님이었어요. 이 대표님은 경기 성남에서 생활용품 도소매를 유통 창업을 했는데 중국에서부터 OEM으로 많은 제품을 수입해 왔어요. 아이템이 좋아서 2년 만에 매출이 30억 정도 됐고 일반적인 도소매와 달리 이익도 2억 5천만 원이나 났어요. 드디어 3년 차에 벤처기업 인증 받고 부동산까지 취득했습니다. 이 대표님은 과연 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받았을까요? 궁금합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표님은 둘째 해에 세금이 3천만 원 나왔는데 법인세 감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광주에 30억 원 정도의 물류창고를 구매했어요. 부동산 취득세가 약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대표님 부동산 취득세 감면 못 받았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법인세 감면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도소매 유통업으로 창업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도소매 유통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더라도 법인세 감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은 법인세 3천만 원 중 50%가 되는 1,500만 원이 날아간 셈이 되었어요. 두 번째 부동산 취득세는 1억 4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75%약 1억 원을 절세할 수 있었을 텐데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안 되는 도소매 유통법인으로 창업했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 받더라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날아갔습니다.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도소매 유통업이 아니라 전자상거래업으로 창업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업은 법인세 감면 받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전자상거래업 안 되고 제조업으로 창업했어야 합니다. 뭐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야기한다면 경기 성남에서 창업 말고 최소한 경기 광주 지방으로 내려가서 창업했어야 합니다. 뭐 이러한 솔루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최악의 벤처기업 인증받고 절세가 날아간 사례. 이 대표님은 경기 화성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법인을 1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별도로 자동차 부품이 갈수록 사양이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연구개발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야를 요거를 별도로 창업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인기업을 별도로 설립을 했습니다. 물론 업종은 좀 다르게 했죠.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법인은 법인세 절세 감면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았을까요? 궁금합니다. 결과를 말씀해 드립니다. 법인세 감면 불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불가. 안타까운 일이죠. 원인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존의 법인이 있으면 업종이 다르더라도 창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 창업은 한 번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대표님에게는 새로운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은 새로운 기업이 아닌 옛날 기업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법인세 불가 판정이 내려진 겁니다. 또 이 경우 별도 법인이 부동산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창업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벤처 창업 기업으로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도 불가합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원장님의 경우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병의원 원장님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의사선생님이 별도로 자녀 법인 혹은 원장님 명의로 MSO 법인을 만든다 하면 그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기업을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일반 기업의 대표님은 대표님 명의의 별도 기업은 안 되고요. 자녀를 하든지 혹은 별도의 가족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한다면 창업기업 인증받고 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벤처기업 인증받고 절세 날아간 사례. 50세 대표님이에요. 경기 고양시에서 전통차 티백 제품을 갖고 전자상거래 유통업을 하고 계십니다. 매출액은 급기야 80억까지 성장을 했고요. 처음엔 사입을 해서 판매했어요. 그러다가 위탁 제조도 좀 하시고 결국에는 직접 제조도 좀 일부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직접 제조를 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나중에서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확장되다 보니까 창고 겸 공장을 경기 파주에 50억 원으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물론 3년 차에 벤처기업 인증은 받았습니다. 이 대표님, 법인세 절세 가능할까요? 부동산 취득세 절세 감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법인세 절세는 다행히 전자상거래업이라 절세 감면 받았습니다. 50%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 이게 궁금합니다. 경기 파주 50억 원의 공장 겸 창고, 부동산 취득세가 2억 3천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만일 감면 받는다면 75%에서 1억 7천만 원인데 이게 날라갔다는 거예요. 벤처기업 인증받고 업종도 제조업이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가 날아간 황당한 사례.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이렇습니다. 이 대표님은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은 법인세까지는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전자상거래업이 아니고 제조업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조업을 중간에 추가했잖아요. 그런데 법령에는 시작부터 해야지 중간에 추가하는 제조업은 제조업으로 인정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은 아쉽게도 부동산 취득세가 날아갔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황당하기 그지없죠. 최악의 벤처기업 절세 날아간 사례. 이 대표님은 현재 운영 중인 개인기업이 있습니다. 이 개인기업은 정보통신 설치 시공업을 하고 계셨어요. 업종을 동일하게 법인기업을 설립하고 벤처기업까지 인증을 받았어요. 개인기업이었고
법인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또 두 번째, 부동산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자, 신설법인이지만 이 대표님은 업종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창업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기업과 별도의 법인기업이 이 법인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못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벤처기업을 인증받았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 취득세는 감면을 못 받습니다. 꿀팁 하나 드립니다. 대표자가 동일해요. 개인기업이 있을 때 대표자가 동일하게 법인기업을 설립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법인은요, 개인기업의 업종과 법인기업의 업종을 달리 바꾸어서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정보통신 설치 시공이라고 한다면 규모가 커진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별도 법인은 주 업종을 동일하게 정보통신 설치 시공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을 주 업종으로 설립한다면 이런 경우 벤처기업까지 인증받았다면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취득세까지 막대한 거를 절세를 받았을 텐데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공장을 인수하기 전에 사전에 판단하고 진단한 다음에 실행을 하실 것을 꼭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벤처기업, 절세 날아간 사례. 현재 운영 중인 제조업 공장을 다른 사장님으로부터 인수를 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계장치가 있다 보니까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기업을 정말 이 사장님은 최초로 법인을 설립했어요. 거기다가 기술력이 있으니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대표님은 과연 법인세 감면 받았을까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런 경우 법인세 감면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불가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이런 경우 정말 난감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창업하기 위해서 자금도 모으고 기술도 닦고 그래서 좋은 물건이 나와가지고 인수해서 최초의 법인을 설립했는데 법인세도 꽝이고 부동산 취득세도 꽝이랍니다. 물론 이거는 논쟁거리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는 이런 경우 감면받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면 받을 가능성이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꿀팁을 드립니다. 공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공장의 껍데기 이런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공장 안에 있는 기계장치와 장비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서 업종까지 동일하게 한다면 이것은 법령에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종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 관련된 업을 그대로 하는 그거는 인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초 창업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공장을 인수하기 전에 사전에 판단하고 진단한 다음에 실행을 하실 것을 꼭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벤처기업 절세 날아간 사례.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회사 어렵다가 매출이 늘어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담이 됩니다. 벤처 인증은 3년 이내에 받았어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취득세는 과연 감면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죠? 이 대표님 법인세 감면 못 받았어요. 부동산 취득세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세히. 이 대표님은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이 섞여 있었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전자상거래가 50%를 넘어 보이는데 처음에 창업할 때 회계사무소에서 도소매업으로 했어요. 최초에 전자상거래업으로 했다면 이 대표님은 법인세는 감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법인세도 감면 못 받았어요. 만약에 이 대표님이 회계사무소랑 이야기를 잘하고 좀 신경을 썼다면, 이런 내용을 신경 썼다면 전자상거래업을 사업의 주 사업으로 하고
물론 일부 도소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인세 감면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업을 하다 보니 신경을 못 써서 법인세 감면도 못 받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당연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은 벤처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불가능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죠. 특히 우리 병의원 원장님, 자녀법인이나 가족법인, 병원 경영법인을 MSO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업종을 꼭 따지고 주의해서 창업하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벤처기업 절세 날아간 사례,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 대표님은 위탁제조업 그리고 도소매업으로 법인을 창업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벤처 인증을 3년 안에 받았어요. 그런데 법인세 감면 신청했는데 불가 판정받았고요. 부동산도 곧 취득 예정인데 부동산 취득세도 감면을 못 받았어요. 뭐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 대표님을 따져봤더니 사업 내용에 도소매, 제조업, 위탁제조 이런 내용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구분을 잘 하지 않고 대충 했기 때문에 위탁제조인데도 불구하고 도소매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적용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감면 못 받았어요. 위탁제조업, 이 대표님이 수행하는 전자상거래도 있고 도소매도 있고 위탁제조, 제조업이 있는데 위탁제조업과 제조업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이에요. 실제 사업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건 생기기 전에, 일 벌이기 전에 꼭 전문가를 통해서 예비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돌다리를 두드리고 먼저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만 협의된다면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최악의 벤처기업 절세 날아간 사례, IT 업종으로 법인을 창업했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회사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제 매출이 늘어서 강남의 꼬마 빌딩을 100억짜리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부동산 취득세가 9.4% 해서 9억 4천만 원, 약 10억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이 벤처기업이 인증받으면 부동산 취득세가 75% 감면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대표님은 부동산 취득세는 감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에 문제는 온통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라고 있습니다. 뭐 수학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 풀 수 있는 100%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문제 풀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대표님 기억해 주세요. 벤처기업 아시다시피 3년 이내에 받았어야 되겠죠. 그리고 3년 이내에 받고 벤처 인증 받고 나서 5년 이내에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한 지 뭐 몇 년 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일반적으로 드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이왕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망하려고 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대표님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별도 법인을 만든다거나 자녀 기업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기업이 잘 될 거를 생각해서 플랜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시길 바라요. 방법은 있습니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최악의 벤처기업 절세 날아간 사례. 제조업 법인을 2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대표는 형, 아우인 동생은 직원. 회사 규모가 커져서 이제 동생이 분가 독립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을 창업했어요. 수도권이었습니다. 30억 공장을 취득을 했어요. 벤처기업 인증도 받았어요. 법인세 감면은 됐을까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받았을까요? 또 케이스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는 감면 받았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됐던 거죠. 취득세가 2억 8천만 원 됐는데 75%에 해당하는 2억 1천만 원 감면 불가였습니다. 법인세는 감면을 웬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국세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시군 구청이에요. 세금 세수가 적어요. 정밀 타격을 합니다.
정밀해서 봅니다. 이런 경우 경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 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경우에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솔루션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죠.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대표님께서 창업해가지고 어렵게 사업하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졌어요. 세금도 부담이 되고 공장도 마련해서 부동산 취득세도 내야 될 상황일 때 이제 갑자기 좀 생각이 번쩍 드니까 세금을 탈세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절세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절세를 하려고 따져보니까 상황이 잘 안 맞고 절세의 규정과 법령에 잘 안 맞는 걸로 우리 기업이 세팅됐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대표님 어렵게 사업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을 다 대표님이 하시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이 세상엔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을 문제를 풀어내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대표님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어려운 정부 지원 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들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하십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대표님 그동안에 사업하시던 거 멘붕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이 전문가는 정답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솔루션과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 갖고 해석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 일을 하시다가 고민되신다면 반드시 상담을 하셔서 전문가랑 협의하셔서 일을 진행하실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창업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 보통 창업을 해서 벤처 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 좀 노력해서 좀 잘 되는 기업은 한 7, 8개월 이 정도 걸리는 걸로 보이고요. 조금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기업은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대 2년까지 걸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창업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안에 벤처를 받아야 되는데 그 3년 안에 벤처를 못 받는 기업이 실은 거의 대부분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이나 2년 내에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 도전한다고 했는데 도전했을 때 합격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벤처 인증 받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업해서 대표님 맘만 먹으면 2달 만에 벤처 인증을 받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대표님들이 창업해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이유들이 있죠. 대략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실은 한 30가지 정도 혜택이 되는데 대표적인 4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벤처 인증을 받고 정부의 정책 자금을 한 대략 1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한도가 계속 늘어나겠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때 시설 자금을 최대 4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받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죠. 법인세나 소득세를 창업한 지 5년 안에 무려 최대 75%를 감면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벤처 인증을 받을 많은 이유가 바로 어떤 세제적인 지원 때문에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만이 아니라 4번째 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창업해서 물론 당장 사업용 공장이나 창고 사옥을 사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지만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업을 해오셨다가 혹은 개인기업으로 해오셨다가 이번에 전략적으로 제대로 된 기업을 창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사업용 공장이나 창고를 마련하는데 5년 안에 마련할 때 무려 취득세를 감면을 75%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벤처 인증을 받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국가 무상자금을 받으려고 할 때 벤처 인증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은 사실상 가점에 있어서 절대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벤처 인증은 너무 중요한 인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기업이 창업하는 그 숫자가 무려 대략 한 100만 개 기업 가까이 됩니다. 이 기업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이 3년 안에 벤처 인증을 딸까요? 0.5%도 채 안 되는 0.1%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0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00개 기업 중에서 아마 한두 개 기업이 벤처 인증을 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벤처 인증이 숫자로도 너무 적고 통상 노력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한 5, 6개월 심지어는 1년, 2년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러한 벤처 인증 기업을 할 때 대표님도 고생하고 우리 임직원도 고생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오늘 저는 2달 만에 벤처 인증을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벤처 인증을 따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개발 유형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기업이 스타트업을 하실 때 대학에서 혹은 대기업에서 이공계 출신으로 오랫동안 연구개발을 하셨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창업을 하셨을 때 3년 안에 연구개발 기업으로 벤처 인증을 따는 유형들이 있는데 좀 특별한 경우죠.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대표님들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기업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예비 벤처. 창업하기도 전에 벤처를 받는 기업이 있죠. 이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벤처 기업 중에서 300개 기업이 채 되지 않으니 예비 벤처 유형은 아마 꿈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혁신성장 유형의 벤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벤처 기업이 4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5%가 혁신성장 유형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이 혁신성장 유형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직원도 좀 있어야 되고요. 특허도 좀 많아야 되고요. 기업의 매출도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기업의 기술에 대한 혁신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참 평가받기 쉽지 않는데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짧아도 6, 7개월, 통상 1년, 2년을 노력해도 합격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투자 벤처 유형이 있습니다. 1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4만 개 기업 중에서 약 7천 개가 조금 안 되는 기업이 투자 벤처 유형의 벤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대표님께서 오랜 업력과 다양한 기술과 특허부터 해서 회사의 매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것이 반영이 되어 있다면 노력을 하더라도 아마 최소 3, 4개월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 기술이 없는 기업은 1년, 2년 하더라도 쉽지 않고 3년 내에 따는 것이 거의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조금 유능한 어떤 전문가를 만났다 한다면 그 기간이 조금 단축되든가 합격률이 한 50%에서 60, 70으로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전문가를 만났을 때 한해서죠. 저희는 2달이면 끝냅니다. 성공률은 100%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죠. 특이하게 문제가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입니다. 저희의 합격률은 2달 안에 99%의 합격률을 갖고 있는데 이런 업종의 대표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하이테크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연료전지다, 미래자동차다 이런 기업이 아니래도 됩니다. 제조업부터 서비스업, 음식점업, 때로는 인테리어업까지 전자상거래업 사장님, 건설업 사장님, 벤처적으로 벤처의 기술 혁신성으로 봤을 때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으신 대표님들은 꼭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상담 신청서를 작성 신청해 주시면 대표님 기업이 벤처 인증을 2달 안에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벤처 인증을 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진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벤처기업 인증 제도가 출발한 게 25년 정도 됩니다. 98년도에 출발을 해서 25년 동안에 무려 벤처기업의 숫자가 4만 개에 이르렀는데요. 3년 전에 4만 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정부가 벤처기업을 억제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4만 개에 육박했던 벤처기업의 숫자가 3만 5천 개까지 떨어졌고 3년 전에 4만 개였던 게 이제 3년 만에 다시 4만 개로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줄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벤처 정책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쪽집게로 지원한다는 거죠. 해당되는 기업은 좋을 수도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내 밥그릇이 사실상 해당되는 기업한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늘지 않았잖아요. 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되는 벤처기업을 줄여놓고 벤처기업의 트랙에 올라타는 기업만 지원하는 지원 정책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원을 줄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저항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벤처기업에 한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정책자금도 지원해주고 무상자금도 해주고 세제까지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이 트랙 안에 들어야 된다. 그것도 무려 3년 안에 들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계속 줄어왔습니다. 대표님들로서는 괴로운 시간들이었죠. 벤처기업 탈락해서 정말 선량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 취득세도 감면받고 법인세도 감면받고 싶었는데 대부분 안 됐죠.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벤처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 만에 다시 원상이 돼서 3년 전 숫자인 4만 개, 지금 4만 개 기업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에 어떻게 정책이 펼쳐질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좁혀서 좁힌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은 단지 인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제도의 꽃이라고 보는데 좁혀놨어요.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 합격률 99%입니다. 2달 만에 이 좁아진 문으로 들어가서 이 문턱을 넘어서 장벽을 넘어서 대표님께서 기회의 땅으로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